어이구, 이게 뭐야? 여자 군인? 남자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국밥집의 따뜻한 공기를 차갑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말세다 말세 이런 것도 군인이라고? 군대가 장난감 되었네. 그리고는 여자의 뺨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불쾌한 담배 냄새가 풍겼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뺨에 닿는 손가락의 감촉을 느끼면서 참을성 있게 견디고 있었지만 점점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레모를 고쳤으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침묵을 깨야 할 시간이었어요.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깜짝 놀랄 정체를 숨기고 있던 반전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대구 팔달시장의 좁은 골목을 휘몰아치던 오후 군복을 단정히 입은 최서윤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목까지 채워 입은 방한복기 사이로 스며드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곧았죠. 부대로 복귀하기 전 고향의 맛을 잠시라도 느끼고 싶다는 마음에 찾아든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자주 들렀던 그 국밥집은 여전히 낡은 간판을 달고 있었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몸과 마음을 녹여줄 것 같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옛날처럼 소내장이 듬뿍 들어간 국밥으로 주세요. 최서윤은 문을 열기 전 잠시 김이 서린 메뉴판을 확인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입김이 차가운 공기에 하얗게 번지는 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안에서 들려오는 언성 높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꽂혔어요. 아줌마, 장사하고 싶으면 말 좀 잘 들어야지. 이번 달 자릿세가 올랐다니까? 왜 자꾸 모르는 척해? 거칠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에 국밥집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국밥 그릇들 위로 긴장감만이 떠다녔죠. 서윤은 창문 너머로 상황을 살폈어요.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셋이 국밥집 아주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중 가장 앞에 선 남자의 손에는 계산기가 들려 있었고 반지로 가득 찬 손가락이 숫자를 무자비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지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공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백 사장님, 이번 달은 정말 장사가 안 됐어요. 지난달보다 더 내라고 하시면 가게 문 닫아야 해요. 그럼 닫으시든가. 팔달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규칙이 있다고 몇 번을 말해? 백이라 불린 남자가 테이블을 3개 내리쳤어요. 그 순간 놓여있던 그릇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깨진 그릇 파편이 마치 얼어붙은 시간처럼 바닥에 흩어졌죠. 최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어린 시절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말씀이 마치 따뜻한 숨결처럼 귓가에 맴돌았죠. 서윤아,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란다.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국밥집 문을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찬바람이 들어왔고 국밥집 안의 모든 시선이 최서윤에게 꽂혔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서윤은 담담하게 국밥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갈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 백이라 불린 남자의 눈빛이 조롱으로 변했어요. 어이구, 이게 뭐야?
여자 군인? 베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국밥집의 따뜻한 공기를 차갑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말세다 말세 이런 것도 군인이라고? 군대가 장난감 되었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빈 테이블로 향했어요. 그녀의 걸음은 평온했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의 무게가 무거웠죠. 하지만 백은 재빠르게 움직여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군대도 참 웃기네. 이런 애들도 받아주고 뭐야? 너 계급이 뭐야? 일병? 상병? 백의 투박한 손이 서윤의 어깨를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담배와 술 냄새가 짙게 풍겼어요. 국밥집 안의 손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테이블 밑으로 내려가고 누군가는 후다닥 계산을 마치려 지갑을 꺼내기도 했죠. 오랫동안 팔다래의 자릿세 깡패로 악명 높았던 백도진의 행패는 이곳에선 일상이 되어버린 공포였으니까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공기 속에 퍼진 두려움만이 짙어갔습니다. 최서윤의 시선은 국밥집 아주머니의 떨리는 손으로 향했습니다. 주름진 손끝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앞치마에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40여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보아온 수많은 상황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그녀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죠. 저기요, 최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국밥 한 그릇 주문하려고 하는데 방해하지 말아주시겠어요? 그 말에 백도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마치 누군가 뜨거운 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최서윤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곧았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바위처럼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어요. 단지 국밥을 먹으러 왔을 뿐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상인들을 괴롭히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네요. 백도진은 크게 웃더니 동료들을 향해 눈짓했어요. 그의 웃음소리는 유리창을 타고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야, 이거 봐라. 꼬맹이가 어디서 배운 대사를 읊고 있네. 군대에서 이런 것도 가르쳐? 여자가 설치니 군대도 말아먹는구만. 그리고는 최서윤의 뺨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불쾌한 담배 냄새가 풍겼어요. 여자가 말이 너무 많아. 너희 상관한테 말해서 너 같은 건 빨리 내보내라고 해야겠다. 여자는 부엌이나 지키라고. 백도진의 손가락이 최서윤의 뺨을 툭툭 치는 동안 국밥집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잠시 불꽃이 스쳤지만 곧 차분한 호수처럼 잔잔해졌어요. 뺨에 닿는 손가락의 감촉을 느끼면서도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수천 번의 훈련으로 단련된 마음처럼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야, 이 여자 봐라. 반응이 없네. 백도진이 동료들을 향해 말했어요.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로봇 교육시키나? 아니면 벙어리야? 백도진의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가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그의 팔뚝에는 거친 문신이 새겨져 있었죠. 형님, 저런 여자들이 군대 간다고 우리나라가 안전하겠어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국밥집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백도진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자 노인은 주머니에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꾸깃꾸깃 구겨 던지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둘러 국밥집을 빠져나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윤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이 도시의 오래된 공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백도진은 이제 최서윤의 군복 어깨를 건드렸어요. 그의 손가락이 깃털처럼 가볍게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 속에 담긴 무례함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자가 이런 옷 입고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앞에서 총 한번 쏴볼래? 아, 여자들은 총도 못 쏘지. 빗자루나 들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밥집 안에 메아리 쳤고 몇몇 손님들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창가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도진이 그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자 젊은 남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공포는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꽃병이나 되고 군인은 남자들이나 하는 거야. 이해돼? 백도진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그의 두꺼운 손가락이 이번에는 서윤의 어깨에서 베레모로 향했습니다. 이런 모자도 쓰고 웃기지도 않네. 이걸 벗으면 내 머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삭발 아니면 짧은 머리. 백도진이 서윤의 베레모를 건드리려는 순간 서윤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을 치워주십시오. 백도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가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나한테 명령해? 국밥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국밥집 아주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조리대에서 일하던 젊은 종업원은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폭력과 협박은 법에 저촉됩니다. 지금 이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백도진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국밥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야, 이거 봐라. 여군이 법 얘기까지 하네. 내가 여기서 20년을 살았는데 법이 어디 있는지 나보고 물어봐야지. 백도진의 동료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금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시간 낭비잖아요. 여자애 하나 상대하는데 시간 뺏기지 말고. 하지만 백도진의 자존심은 이미 상처를 입은 듯 했어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팔달시장에서 내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 내가 지금 누구한테 까불고 있는지 알기나 해? 서윤은 잠시 백도진의 눈을 마주 보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마치 백도진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백도진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그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 여자 좀 봐라. 눈빛이 무섭네. 군대에서 그렇게 가르쳐? 백도진은 이제 두 손으로 서윤의 양 어깨를 잡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서윤의 군복에 힘주어 파고들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까불면 안 되는데 내가 좀 가르쳐줘야겠어. 그 순간 국밥집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중년의 여성 한 명이 들어오다가 상황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어요. 백도진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뭘 봐? 들어와 그냥. 여성은 서둘러 구석자리로 향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윤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침묵은 때로 동조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걸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을 정의와 조국을 위해 살아온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백도진 씨, 서윤이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백도진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였죠. 내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 팔다르라고? 자릿세 갈취하는 조직 말이야. 백도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어요. 내가 감히. 서윤은 천천히 손을 들어 베레모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수백 번 연습한 듯 정확했어요. 제가 누군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실 건가요? 백도진은 서윤의 뺨을 다시 한번 툭툭 쳤어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 내가 뭐든 간에 여기서는 내 말이 법이야. 알겠어? 서윤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폭풍 속의 등대처럼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침묵을 깨야 할 시간이었어요. 백도진의 손가락이 최서윤의 뺨을 치는 순간 국밥집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번쩍이던 무언가가 이제 확고한 의지로 변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베레모를 바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오래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경건했어요. 국밥집 안의 모든 이들이 그녀의 동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백도진이 비웃음을 띠며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군복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베레모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내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정확히 제자리에 위치시켰어요. 작은 별 하나가 그녀의 어깨에서 빛났습니다. 백도진의 동료 중 한 명이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형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백도진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저분, 별 달고 있어요. 백도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별? 서윤은 이제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의 자세는 더 이상 평범한 군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산처럼 단단하고 강처럼 깊은 존재감이 국밥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의 눈빛은 수십 년의 군 생활과 무수한 훈련이 만들어낸 강인함으로 빛났습니다. 특전사 제7여단장, 준장 최서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국밥집 안의 모든 것을 압도했어요. 백도진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의 눈이 서윤의 어깨에 달린 별로 향했고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 현행범으로 간주합니다. 제압하겠습니다. 서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몸이 움직였어요. 마치 바람처럼 빠르고 물처럼 유연한 동작이었습니다. 백도진이 뒤로 물러서려는 찰나 서윤의 손이 그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특전사 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소나기는 쇠가 옥을 가두듯 백도진의 손목을 고정시켰습니다. 으악! 백도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윤의 움직임은 계속되었고 백도진의 몸은 마치 춤을 추듯 그녀의 동작에 따라 휘청거렸습니다. 한 번의 매끄러운 동작으로 백도진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서윤의 무릎이 그의 등을 누르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백도진의 동료 중 하나가 주먹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마치 느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서윤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몸을 약간 틀어 그의 공격을 피하고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순식간에 두 번째 남자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으악, 팔이 부러져. 그가 고통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이죠.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남은 한 명의 조폭은 공포에 질려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서윤의 목소리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민간인 협박 및 폭력 행위의 공범으로 체포됩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 말에 남자는 얼어붙은 듯 멈췄어요. 국밥집 안의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백도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했습니다. 이거나, 너 누군지 알아? 내가 팔달해. 팔달해가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서윤이 차분히 물었어요. 그녀의 무릎은 여전히 백도진의 등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상인들을 협박하고 자릿세를 갈취한 죄목만으로도 상당한 형량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공무원 폭행 미수죄까지 추가된다면 백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공무원이라니. 대한민국 육군 장교는 공무원입니다. 법적으로요.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신속하게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국밥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이 지역을 괴롭혀온 것 같군요. 서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국밥집 손님들과 상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놀라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의 빛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입니다. 백도진의 동료가 신음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여단장이야? 서윤은 대답 대신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십 년간 특전사에서 단련된 경험, 수많은 작전과 훈련이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거짓말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권위였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장군님이세요?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장입니다. 아직 장군이라 부르기엔 한 단계 부족하지요. 국밥집 밖에서 경찰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들은 상황을 보고 잠시 멈춰섰다가 재빨리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최 준장님? 선임 경찰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경례를 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백도진에게서 무릎을 떼었습니다. 경찰들이 재빨리 다가와 백도진과 그의 동료들을 제압했어요. 백도진은 일어서며 서윤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이거 두고 보자. 내가. 협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는 게 좋겠군요. 경찰들이 백도진과 그의 동료들을 연행해 나가는 동안 국밥집 안의 사람들은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팔달 시장을 지배해온 공포의 그림자가 조금이나마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아 국밥집 아주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이제 국밥 한 그릇 먹어도 될까요? 소 내장이 듬뿍 들어간 걸로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장군님. 아니, 준장님. 제가 제일 맛있는 걸로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서윤은 국밥집을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숨을 내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서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준장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국방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호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인의 사명이죠.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의 얼굴에도 감동이 번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국밥집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은지 단 하루 만에 최서윤 준장의 행동은 전국을 뜨겁게 달구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대형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했어요. 여군 장성, 조폭 제압, 특전사 여단장, 팔달시장 영웅이라는 키워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제 대구 팔달시장의 한 국밥집에서 민간인을 괴롭히던 조직폭력배를 여군 장성이 단독으로 제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침 뉴스의 앵커는 진지한 표정으로 보도를 이어갔어요. 화면에는 흐릿하게 처리된 영상이 나왔습니다. 서윤이 단 몇 초 만에 백도진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하는 모습이었죠. 영상 속에서 서윤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정확했습니다. 해당 장성은 특전사 제7여단장 최서윤 준장으로 확인됐으며 휴가 중 우연히 들른 국밥집에서 상인들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를 목격하고 정의로운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단지 한 노부부가 아침 식사를 하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노인의 거친 손이 밥그릇을 내려놓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저 사람 봐요. 군인이 저렇게 멋질 수도 있구먼. 노인의 아내는 반찬을 남편 그릇에 더 담아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저런 장군님 밑에서 복무했으면 좋겠네. 그럼 더 바른 사람으로 자랐을 텐데. 서울의 한 카페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모여 휴대폰으로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단발머리 여성이 친구들에게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언니,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왜 군대를 못 갔는지. 저렇게 멋진 여군이 되려면 타고난 기질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녀의 농담에 친구들이 웃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여자가 저런 위치에 오르다니. 특전사 제7여단 본부에서는 이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책상 위에 놓인 신문들은 모두 그녀의 얼굴과 행동을 크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님. 사건의 경위는 보고서에 모두 기재했습니다. 서윤은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만 민간인 보호는 우리 군의 기본 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바깥에서는 장병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훈련장에 쏟아져 내리며 땀에 젖은 군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 잠시 회상의 빛이 스쳤어요.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주목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참모장교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품에는 서류 뭉치가 안겨 있었습니다. 여단장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팔달회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군요.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단장님, 참모장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여단장님이 더 인기가 많아지셨습니다. 특히 여군들 사이에서요. 지원 문의도 늘었다고 합니다. 서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여성으로서 수많은 편견과 장벽을 마주해 왔습니다. 처음 입대했을 때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2배로 노력해야 했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특전사 여단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그녀의 행동이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이 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죠. 참모장님, 우리의 임무는 변함없습니다. 외부의 관심에 흔들리지 말고 부대 훈련과 전투력 유지에 집중해 주세요. 참모장교는 격려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한편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회의실 한가운데에 놓인 테이블 위로 수많은 서류와 사진이 펼쳐져 있었어요. 8달회의 과거 범죄 행각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이번 기회에 8달회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수사팀장이 회의실에서 검사들에게 말했어요. 오랫동안 지역 상인들을 괴롭혀온 자릿세 갈취, 협박, 폭력 행위. 모든 증거를 모으세요. 최서윤 준장의 용기 덕분에 피해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8달 시장의 상인들은 이제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공포에 질려 침묵했던 그들이 하나둘 검찰에 찾아와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상에서 과일을 팔던 할머니, 생선가게 주인, 그리고 국밥집 아주머니까지.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검찰의 공조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군 정보기관은 8달회의 과거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8달회의 핵심 멤버들이 하나둘 체포되기 시작했고, 조직의 은닉 재산도 속속 드러났어요. 그러나 모든 수사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백도진은 초기에 구속되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그의 배후에 있는 세력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구치소 철문이 열리고 백도진이 걸어 나오는 모습은 마치 야수가 우리에서 풀려난 것 같은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백도진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가 그의 눈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도 그의 눈동자는 어두웠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구치소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측근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여자 찾아. 백도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봤지?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측근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백도진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형님, 하지만 그분은 군인이고 장성급이라. 백도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연기가 그의 입에서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장성이든 뭐든 간에 사람 아니야?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 그리고 그 약점을 찾아내는 게 우리 일이지. 그들은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고 차는 도시의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백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서윤의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신문에서 오려낸 사진이었죠.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최서윤은 그날 저녁 부대에서 보고를 마치고 관사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차가운 겨울 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죠. 언론의 관심, 상부의 압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폭풍에 대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한 일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서유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가 잘한 일이죠?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그녀는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를 노리는 눈이 있다는 것을.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뉴스의 열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최서윤 준장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존경과 경외로 가득 찼고 상부에서는 그녀의 차기 보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이런 관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여단장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물든 오후 서윤은 휴가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그녀는 사복 차림으로 대구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코트와 목도리를 두른 모습은 평범한 시민과 다름없어 보였죠. 군복을 입지 않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가 특전사 여단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겨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기 전 그녀는 팔달시장을 한 번 더 들러보기로 했어요. 그날 국밥집 아주머니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경찰서로 동행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또한 시장 상인들이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변한 게 있을까? 서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팔달시장 입구로 향했어요.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 국밥, 이번에는 꼭 맛보고 싶었죠. 서윤이 시장 입구에 다다르자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반겼어요. 일주일 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사라지고 대신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시장 한켠에는 심지어 팔달시장 안심거리라는 새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좁은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몇몇 상인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평범한 손님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서윤은 그것이 더 편했어요.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보다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국밥집이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서윤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수십 년간의 특전사 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감각은 주변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걸음을 늦추고 주변을 천천히 살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미묘한 징후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서 있는 남자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대편에서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그녀를 주시하는 또 다른 남자, 가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함정이군. 서윤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음을 옮겼지만 이미 그녀의 신경은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휴대폰이 있었지만 지금 꺼내기는 어려웠어요. 도움을 요청하려면 먼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국밥집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서윤의 예상대로 상황이 전개되었어요. 앞뒤로 3명의 남자가 나타나 그녀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백도진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만나네, 장군님. 백도진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복 차림이라 거의 못 알아볼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정보망이 좋았지. 서윤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골목은 좁았고 양쪽으로 5명의 남자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모두 건장한 체격이었고 그중 몇몇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 무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컸죠. 백도진 자신은 맨손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백도진 씨,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난번 일로 교훈을 얻지 못하셨나 봅니다. 백도진이 비웃었어요. 교훈? 내가 받은 건 모욕이었어. 내 밑에서 일하던 녀석들이 다 잡혀갔고 내 평판은 땅에 떨어졌지.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서윤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어요. 골목은 한적했고 시장의 소음 때문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금방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단단히 쥐고 자세를 낮췄어요. 정면 대결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이 자리를 떠나시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도진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들었어? 아직도 명령하려고 드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아. 그냥 평범한 여자일 뿐이지. 백도진이 손가락을 튕기자 골목 양쪽에 있던 남자들이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눈에는 위험한 의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끝장을 보자고. 백도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군님도 뭐 별거 있냐? 옷 벗으면 다 똑같은 사람 아니야? 서윤은 이제 완전히 전투태세로 돌입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고 호흡은 깊고 일정했어요. 특전사에서 익힌 수많은 기술과 경험이 그녀의 몸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대가 많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고요한 강물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물러나십시오. 백도진은 재미있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내가 경고할 차례야. 내가 여기서 산채로 나가길 바란다면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팔다리에 끼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약속해. 서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전장에서 적을 마주했을 때 나오는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사과할 일이 없군요. 백도진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 했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습니다. 잡아. 그 순간 양쪽에서 남자들이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첫 번째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마치 물처럼 부드럽게 몸을 틀어 그의 소나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의 손목을 잡아 꺾었어요. 비명소리와 함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서윤은 이미 그의 발소리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몸을 낮추고 회전하며 남자의 다리를 걸었고 그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고 좁은 골목에서 서윤은 충분히 움직일 공간이 없었어요. 한 남자가 그녀의 코트를 잡아당겼고 다른 남자는 그녀의 다리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코트를 벗어 첫 번째 남자의 시야를 가리고 두 번째 남자의 발차기를 팔로 막았어요. 하지만 세 번째 남자의 주먹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서윤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녀의 호흡이 약간 거칠어졌지만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좁은 공간, 다수의 적, 그리고 그들이 무기를 꺼낸다면. 재밌네.
백도진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역시 특전사는 다르군.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을 거야.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서윤의 시선이 골목 입구로 향했어요. 거기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마치 무언가의 신호 같았어요. 서윤의 눈에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백도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어요. 그것은 가벼워 보였지만 날카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장군님? 특전사 기술로 칼도 막을 수 있나? 서윤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든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 좁은 공간에서의 전술적 이동, 그리고 필요하다면 골목을 빠져나가는 경로까지.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확신과 평온함이었어요. 백도진 씨, 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혼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백도진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어요. 그의 손에 들린 칼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서윤의 말이 끝나자마자 골목 양쪽 끝에서 동시에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계획된 작전이 시작되는 것 같은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이 조용히 나타났고 반대편 출구에서는 군복을 입은 인형들이 그림자처럼 모습을 드러냈어요. 뭐야 이거? 백도진의 부하 중 한 명이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골목은 순식간에 특전사 대원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위치를 잡았고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백도진과 그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포위되었어요. 여단장님, 복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앞쪽에서 나타난 젊은 장교가 경례를 하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미리 계획된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부하들은 그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상황 인계하겠습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특전사 대원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군무와도 같았습니다. 한 명의 대원이 백도진의 칼을 향해 달려들었고 칼을 잡은 백도진의 손목을 단단히 고정시켰어요. 동시에 다른 대원은 백도진의 뒤로 돌아가 그의 다른 팔을 제압했습니다. 으악! 백도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칼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달그락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나머지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전사 대원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한 명은 상대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다른 한 명은 상대의 팔을 등 뒤로 꺾어 고정시켰어요. 제압 기술은 상대에게 최소한의 피해만을 입히면서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 몇 초 만에 백도진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제압되었어요. 그들은 바닥에 엎드려 있거나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은 그들의 손을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었어요.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다고. 백도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의 저항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는 군사 경찰들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정확한 절차에 따라 상황을 인계받았습니다. 한 군사 경찰이 서윤에게 다가와 경례했어요. 여단장님,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민간인 대상 폭력 시도 혐의로 체포 진행하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과 협조하여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이제 골목 밖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팔달 시장의 상인들과 손님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상황을 파악하자 놀라움과 안도감이 번졌어요. 저기 봐, 여단장님이야.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팔다리 놈들을 또 잡았어.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몇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그 박수 소리는 환호성으로 바뀌었어요. 오랫동안 팔다르의 공포에 시달려온 시장 사람들에게 이 순간은 마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서유는 그런 반응에 약간 당황했어요. 그녀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쁨과 안도감은 진심이었고 그것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특전사 부대원 중 한 명이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젊은 장교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거라는 걸요. 젊은 장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팔다레가 여단장님을 노린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정보부에서 백도진의 통화를 감청했고 그가 복수를 계획한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래서 여단장님의 안전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경호 임무를 자원했습니다. 서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어요. 그녀는 항상 부하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부하들이 그녀를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군사경찰 중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특전사 치려단 민간 위험 무력화. 경찰 협조 요청 완료. 피의자들 이송 준비 중. 백도진과 그의 부하들은 이제 완전히 제압된 채 군사 경찰들에 의해 밖으로 이송되고 있었어요. 백도진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어떤 위협도 되지 못했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백도진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지만 그의 말은 주변의 환호성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분노가 아닌 단지 평정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고. 국밥집 아주머니가 군중 사이에서 나와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시장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국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당연하지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소내장을 더 넉넉히 넣어 끓여드릴게요.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박수 소리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서로 기쁨을 나누고 있었어요. 특전사 대원들은 질서 정연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고 군사 경찰들은 피의자들을 차에 태워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부하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어요. 국민을 지키고 동료들과 함께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녀는 마음속으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여단장님, 부대로 복귀하시겠습니까? 참모장교가 물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먼저 국밥 한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밥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부하들이 미소 지었어요. 그들도 함께 국밥을 먹기 위해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군인들에게도 시장 사람들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과 정의의 승리를 의미했으니까요. 골목을 벗어나 국밥집으로 향하는 서윤의 걸음은 가벼웠어요. 겨울 하늘은 이제 맑게 개어 있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사건 발생 한 달 후 8달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검찰 수사로 8달의 조직원들이 모두 검거되고 불법 재산이 몰수된 후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어요. 서윤이 공식 방문차 시장을 찾았을 때 8달 시장 안심거리라는 아치와 깨끗하게 정비된 시장 모습에 놀랐습니다. 상인회장은 다 여단장님 덕분이라며 시장의 변화를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국밥집 아주머니는 서윤을 반갑게 맞이하며 특별히 준비한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맛보는 서윤에게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50년 넘게 국밥을 끓여왔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국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단 걸. 여단장님 덕에 처음 알았어요. 시장 상인들은 서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라고 새겨진 은수저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2달 후 서윤은 부대 교육관에서 새로 임관한 장교들과 부사관들에게 강연을 했어요. 강연 막바지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함은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준비된 용기. 그게 진짜 힘입니다. 강연 후 복도에서 만난 젊은 여군 소희가 서윤에게 속삭였어요. 저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어요. 여단장님처럼 고요하게 하지만 강하게. 서윤은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짚으며 격려했습니다. 이미 그런 군인이 되는 길을 걷고 계시네요. 자신을 믿으세요. 부대를 떠나는 차 안에서 서윤은 8달 시장에서 받은 수저 세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녀의 작은 용기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세라 했고 누군가는 약자라 비웃었다. 하지만 국밥처럼 뜨거운 용기는 조용히 세상을 바꿨다. 진짜 강한 사람은 고요하게 싸운다. 차는 눈 내리는 겨울길을 달렸고 서윤의 마음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단단한 결심과 행동이며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사연이 빛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